반갑습니다. 와, 2주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는 저번 주가 괜찮았다는 거겠지? 하면서 자존감을 채우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벡터와 행렬이라는 쓸데없이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냥 간단하게 벡터 계산 어떻게 하고 행렬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다 배웠다고 했으니 감사하게도 어디까지 아는지 일단 필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노테이션들에 좀 집중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벡터를 지금은 이걸 보고 이게 2차원 벡터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3 곱하기 2 벡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있나요? 없겠죠? 이걸 보고 이제 3 곱하기 2 행렬이다라는 거를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정신한테 이렇게 생긴 걸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1/2 행렬이지만 사실은 1/2 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표기들이 일단 뭔지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이해하기가 편할 거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 있잖아요. 숫자라고 표현해도 되고 스칼라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씁니다. 그냥. 그러니까 냅다 소문자가 있으면은 아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숫자겠거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 벡터가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컬럼 벡터라는 겁니다. 컬럼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컬럼은 기둥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런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3차원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동시에 3 곱하기 1 행렬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뭐 왠지는 수업에서 봤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 말고 이건 컬럼 벡터라고 하고 가로로 쓰는 건 이름이 뭐예요? 로 벡터. 오늘따라 대답을 잘해.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경우에는 대문자 A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표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대문자로 쓰게 되면 요거는 뭔지 아시는 사람? 얘는 뭘까요?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행렬이고 요거는 로우 벡터고 요거는 컬럼 벡터고 요거는 숫자다라는 거를 유념을 해주신 상태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안 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행렬 더하기랑 행렬 더하는 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없죠? 그러면은 행렬 더하기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정윤서 씨 행렬 덧셈의 항등호는 뭐예요? 말인즉슨 내가 어떤 행렬을 하나 받았어요. 1, 2, 3, 4 라는 거에다가 항등원이 뭐야? 복습하라고. 항등원이라는 거는 연산을 했을 때 원래 게 그대로 나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1, 2, 3, 4에다가 뭘 더해줘야 원래 게 나와요? 0을 숫자요? 그치? 벡터? 아니 0000을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물론 이건 2 곱하기 2 행렬에서 얘기를 했지만 수업 때 했다고 해서 설명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괜찮아? 괜찮아? 뭔가 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잠깐만 얘기하고 가야겠다. 이거 행렬 몇 바이 몇이에요? 3바이죠? 알죠? 이게 줄이고 이게 열인 거 알죠? 그리고 여기 자리에 만약 이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A1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죠? 여기는 뭐예요 그럼?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뭐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건 2/2 행렬에서 덧셈을 한 거지만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해서 행렬의 형태가 달라질까요? 아니겠죠. 그냥 사이즈 맞는 걸로 가져와서 걷다가 그냥 엔트리로 다 0을 채워주면 그게 그 행렬의 덧셈의 항등원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이즈의 행렬을 모아놓은 집합에서 정의된 덧셈 연산의 항등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행렬, 이런 0행렬은 그냥 이런 걸 0행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세상에서 0의 역할을 하는 행렬이라 해서 0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씁니다. 5로 그냥 써요. 그럼 이제 5라는 거 있으면은 얘는 그럼 사이즈가 몇일까? 얘는 2x2의 0을 채운 걸까? 3x4의 0을 채운 걸까? 그런 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여기 있는 애랑 사이즈 맞게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은 요 행렬의 덧셈의 역어는 뭐예요? 그쵸, 음수 붙인 거. 여기에 있는 각각 엔트리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각각 0을 붙여주면은 얘랑 덧셈 연산을 했을 때 0 행렬이 다시 튀어나올 테니까 이 친구가 역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기호화를 해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저 1, 2, 3, 4가 A라는 매트릭스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1, 2, 3, 4라는 행렬을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더라.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행렬 연산, 그럼 이제 행렬의 역원이 정의가 됐으니 그럼 이제 모든 행렬은 역원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모든 행렬은 덧셈의 역원이 존재한다.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원을 더해주는 연산인 빼기를 문제없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역연산까지 들어가면 너무 뇌절인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행렬 덧셈은 이게 끝이에요. 정말 쉽죠? 애초에 뭐 덧셈이랑 뭐 벡터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렬 곱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니까. 이 두 놈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정답입니다. 못 곱합니다. 그럼 곱할 수 있으려면 뭐랑 같아야 돼요? 첫 번째 뒤에 거가 뭔데? 컬럼 앞에 거 컬럼이랑 뒤에 거고. 오 좋습니다. 그죠? 로랑 컬럼 안 헷갈리시죠? 로가 행이고 컬럼이 열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 C에서 1행, 2행, 3행, 4행 하는 걸로 행을 외웠고 열은 그럼 세로겠네 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안 헷갈렸으면 죄송합니다. 저만 헷갈린가 봐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길이를 좀 늘려주죠. 이러면 연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럼 연산의 결과값으로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와요? 2바이 2행렬이 나오죠. 그죠? 뭐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몇이 들어갈까요? 14. 안 해봤습니다. 14 맞네요. 여기는요? 대단 나오고. 32. 아, 10, 32. 그쵸, 30. 여기는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지? 왜 적했냐? 29. 29, 감사합니다. 여기는요? 68. 68, 감사합니다. 맞냐? 18. 맞나? 12, 20, 30 맞네. 자 그러면은 요거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대답 안 한 친구들도? 일단 첫 번째 편하게 계산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알려주려고 이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거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쓸 때 저렇게 쓰지 말고 위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연산 결과값을 여기다 써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자리에 있는 숫자가 궁금하면 여기랑 곱해서 더하면 돼요. 유남생. 여기도 여기랑 곱해서 더하면 돼요. 여기도 여기랑 곱해서 더하면 되고 여기도 여기랑 곱해서 더하면 돼요. 겁나 쉽겠죠? 뭘 딴척하지 마. 왜 저래? 확실히 아는 걸 하니까 텐션이 올라가는구나. 저번 주엔 어려워서 대답을 안 했던 거구나.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이 행렬 곱만 하고 사실 끝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들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사라질 테니까 이 행렬 연산 관련해서 재밌는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행렬에는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수업 때 했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1, 2, 3, 4, 5, 6을 트랜스포즈 시키면 일단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와요? 2바이 3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순서대로 이 순으로 불러봐. 2, 3, 135 135 2, 246 나오겠죠.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즈를 시켜보자. 그럼 뭐가 나와요? 로 벡터로 나오고 1, 2, 3로 나오죠. 얘랑 얘는 우리도 알겠지만 벡터로 생각하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 벡터로 보면, 그러니까 벡터 입장에서 보면, 행렬로 보면 다른 거지만 벡터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A 이거 아까 전에 어떻게 쓰면 된다고? A에다가 짝대기를 그으면 된다고. A 트랜스포즈도 이제 벡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1, 2, 3이라는 벡터랑 4, 5, 6이라는 벡터를 외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적을 하게 되면 요거 곱해져서 더하면 되죠. 아 뭔가 되게 행렬곱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얘도 곱하고 더하고를 하잖아요. 얘도 곱하고 더하고를 하잖아요. 왜 웃어 이씨.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랑 얘가 어떤 모양으로 배치가 돼야 이렇게 쫙 곱해질 수 있을까? 대답 못해도 돼. 나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못했어.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앞에 있는 놈을 로벡터로 써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을 그냥 4, 5, 6이라고 써요. 그냥 냅둬요. 이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잡아봐. 1바이 3이고 3바이 1이죠. 그러면 결과물로 몇 바이 몇이 나와요? 1바이 1 행렬이면 그냥 숫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랑 똑같아요? 저거 내적값이랑 똑같겠죠. 그죠? 행렬이지만 한 1바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취급합니다. 오케이. 마치 이 친구를 행렬이지만 벡터 취급하고 이 친구를 행렬이지만 벡터 취급하듯 이 친구도 행렬이지만 실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보거나 교재를 보거나 하시면은 A 벡터랑 B 벡터의 외적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적이란 뜻이에요. 알고 계십시오. 뭐 비슷하게 거꾸로 이거를 로 벡터의 트랜스포즈, 요거를 로 벡터의 트랜스포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건 내적이에요. 알고 있으면 인생이 조금 편해집니다. 볼 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살면서. 특히 현대대수 가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정인 교수님이 이 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됐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사실 여기가 내용 자체는 저게 전부인데 그냥 이것저것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파트라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자 다음 행렬을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5, 6, 7, 8, 9라고 준비를 하고 이 친구 이름을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 A라는 친구를 다양한 형태로 써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A라는 녀석은 로 벡터 3개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예, 그죠? 그러면 이 맨 위에 있는 요 1, 2, 3 놈을 로 벡터니까 대문자에다가 짝대기 긋고 첫 번째 친구다 해서 A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똑같이 쓰는 게 가능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거는 몇 바이 몇이에요? 실제로는 3바이 3인데 몇 바이 몇처럼 써놨어요? 3바이 1처럼 써놨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면요. 뭘로 할까? 자, 1, 2, 3 이라는 행렬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싶다고 칩시다. 그때 요 놈을 물론 당연히 뭐 그냥 지금 예시가 안 떠올라서 좀 바보 같은 예시로 하긴 했는데 1바이 3에다가 3바이 3을 곱하는 형태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얘를 마치 얘랑 연산한 거 마냥 써도 괜찮죠. 그러면은 그 연산의 결과값은 1바이 3 곱하기 3바이 1이니까 몇 바이예요? 1바이 1이죠. 1바이 1은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숫자가 아닌데 마치 숫자처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의 결과물 값을 A1 더하기 2A2 더하기 2, 3A3 이런 식으로 마치 숫자처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이거는 실제로는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로 벡터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각각 다 1/3이고 1/3이고 1/3이니까 로 벡터잖아요. 근데 마치 숫자 마냥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됐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가로로 봤잖아요. 세로로 보는 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요 A라는 매트릭스를 만약에 세로 벡터들을 묶어서 쓰게 된다면 몇 바이 몇 매트릭스처럼 생겼을까요? 그렇죠. 1/3처럼 생겼겠죠? 여기다가는 어떤 모양으로 적어주면 될까? 스몰 a에다가 짝대기를 그어주고 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 짓은 또 왜 하냐? 자 내가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컬럼 벡터 1, 2, 3을 곱하고 싶대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면 1/3, 3/1이니까 몇 바이면? 1/1, 1/1은 사실상 숫자. 그러면 요것도 결과적으로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 내용을 살짝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이거 뭐예요? 벡터에다가 숫자 곱해서 더한 거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3/1이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걸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벡터의 각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니어 콤비네이션 꼴로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이것만 2시간 동안 할 건데 기억해두면 인생이 편해질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행렬 곱의 항등호는 뭘까요? 행복하기에는 1 쓰고 맞습니다. 야, 이 2학년들아 왜 1학년이 제일 대답을 잘하는데 아이덴티티 그죠? 아이덴티티가 항등원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 이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맞아요. 이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이유가 항등 행렬이라서 항등원이라서 그래요. 그 수업 때 했다던 거 같은데 이거죠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대각선에다 1을 이렇게 채워서 쓰면 되죠, 그죠? 아유. 점점 쭈그러들고 있어. 이거 뭐 굳이 해드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AI도 IA도 무조건 A다라는 거를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힘든 뭐 간단하게 하나만 해드리면 1, 2, 3, 4에다가 2/2 행렬에 맞는 모양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그대로 다시 나오겠죠. 뭐 궁금하면 해보시고 앞에다가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가 곱셈 영상의 항등원이 된다. 자 그러면 질문, 이거는 뭘까요? 수업 때 한 거야 아니면은? 그래서 항등원이 나오면 돼요. 맞아요. 뭔진 모르겠는데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얘가 뭘까라는 거지. 그렇죠? 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얘가 A니까 요놈은 A 인버스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 역수 표기를 빌려와가지고 요놈이 일단 첫 번째 존재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있으면 그걸 대체 어떻게 구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겠죠?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용 이름이 역행렬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항등원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찾았고 뭐 물론 수업 때 알려줬으니까 찾은 거겠지만 어렵지 않게 찾았고 그 항등원이 다시 나오게 하는 게 역원이니까 뭔가 역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다 정도로만 남겨두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거 딥하게 들어가면은 오늘 당신들 집에 못 가요. 아무튼 자 그리고 그 스탠다드 벡터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날에 배운 거. 네. 뭐예요? E. 에다가 그리고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100. 그렇죠. 그래 1형 이거잖아 이거. 자, 난 이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2라고 일단 여기 벡터니까 짝대기를 써줘야 되고요. 2, 1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의 1이고 나머지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 2라고 하면은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채우면 돼요. 크기는 꼭 3by 1이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표기를 활용해서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다시 쓰면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E1, E2, E3 세 개짜리로 합시다. 그냥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 자, 보세요. E1, E2, E3를 해놓고 뭐였더라? 까먹었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 E1이라는 친구를 한번 곱해보자라는 거죠. 어디다 곱하냐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곱해보자는 거죠. 일단 곱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 놈이랑 요 놈은 당연히 사이즈가 맞는 걸로 데려왔으니까. 일단 얘는 계속 지웠네. 아무튼 얘는 그냥 3by 3으로 통일해서 씁시다. 얘는 3by 3이고 얘는 3by 1이니까 연산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일단 3by 1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놓고 어떻게 써야 될까나.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 1이라는 친구는 그냥 100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컬럼으로 뜯을 겁니다.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이 상태에서 연산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A1, 그죠? 맞습니다. 자, 내가 E1 대신에 E2를 연산을 했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A2가 나왔겠죠. 그럼 E3를 연산했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A3가 나왔겠죠, 그죠? 굿.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EI는요 AI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뒤에다가 곱할 거예요. 이 I라는 친구를 뒤에다 곱해볼 건데, 자, 일단 곱해져요? 안 곱해져요. 근데 곱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제로 얘를 트랜스포즈를 시킬 겁니다. 괜찮을까요? 왜 저래?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1, 0, 0이고요. 뒤에 있는 애를 컬럼 Y자에, 이번엔 로우로 뜯을게요. A1, A2, A3 이렇게 뜯을게요.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A1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I 트랜스포즈 A가 라지 A, I예요. 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AI를 A1, A2가 맞나? 맞네. A1, A2, A3에다가 E1 트랜스포즈, E2 트랜스포즈, E3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 왜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첫 번째 줄에 E1 트랜스포즈가 있고 두 번째 줄에 E2 트랜스포즈가 있고 세 번째 줄에 E3 트랜스포즈가 있는 애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물로 뭐가 나와? 좀 잘못했는데? 이게 아닌데?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한 거지? 이거 증명을 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 큰일 났다. 뭘 잘못했지? 머리가 안 돌아가. 어라? 나 바본가 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잠깐만. 이게 아니야.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어. 없으면 안 돼. 응? 뭘 실수했지? 잠깐만. 결과물이 A1, A2, A3가 나와. 귀찮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 증명이 돼요. 나중에 보강을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제 조금 됐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걸 활용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벡터 행렬에서 컬럼 벡터만 뽑아오고 로 벡터만 뽑아오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저 녀석이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됐고 그럼 쪽팔리니까 빨리 지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써 끝났네. 좀 더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블럭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행렬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좀 크기가 크다고 쳐봐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 정도로 크기가 좀 큰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행렬을 로 벡터로 뽑아와서 세로로 4개 쓰고 컬럼 벡터를 뽑아와서 가로로 3개 쓰는 작업을 방금 해봤잖아요. 비슷하게 요 녀석을 묶고 요 녀석을 묶고 이거 맞지? 요 녀석을 묶고 요 녀석을 묶고 요 녀석을 묶어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행렬이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라지 A 11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요 놈도 라지 A 12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놈은 라지 A 21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요 놈은 라지 A 22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행렬 쪼가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2x2 행렬처럼 보이죠. 그죠? 이 짓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아까 전에 미리 적어놨던 이 친구를 굉장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뭐냐면요. 잘 보시면 일단 이 5x5 곱하기 5x5짜리 행렬을 직접 연산하라고 하면 정신병에 걸리겠죠. 그죠?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25번 동안 숫자 5개 곱하고 더하는 짓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귀찮겠죠. 근데 그래서 잘 봤더니 여 안에 뭐가 있냐면 요 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보이죠. 저 녀석을 묶어주자는 거지. 그리고 여긴 이건 뭐예요? 얘는 제로 매트릭스잖아요. 제로 매트릭스를 행렬 곱하면 뭐가 나와요? 항상 0이 나오겠죠. 0 행렬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두 녀석을 좀 활용을 해보고 싶더라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친구를 아이덴티티 3 A1, A2 아니지 A2가 아니지 0행렬 A2 뭐 이렇게 한번 써봤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쪼개줄 건데 이제 일단 행렬이니까 근데 쪼개는 방법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써도 되고 뭐 2대 3으로 쪼개도 되고 1대 1대 3으로 쪼개도 되고 3대 1로 쪼개도 되고 그거는 자유잖아요. 사실 애초에 노테이션 표기 차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연산이잖아요. 근데 행렬 연산에는 무슨 제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크기가 맞아요. 그렇죠. 크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쪼갠 결과물이 만약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1x5로 만들었다 쳐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계속 지금 실제로는 어떤 거냐 볼 때는 어떠냐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얘는 지금 2x2 행렬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과물은 몇 바이 일단 잘은 몰라도 2x2 머시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쪼갤 때는 요렇게 한 번밖에 못 쪼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 멋대로 한번 뭐 이렇게 쪼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쪽은 뭐 대충 이렇게 쪼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눈치채면 당신은 수학을 잘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B11, B12, B21, B21, B22라고 썼다고 쳐봐요. 이러면 일단 여기에서 보기에는 연산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연산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이덴티티 3랑 아이덴티티니까 B11이랑 더하면 뭐 요게 나올 거고 A1에다가 B21을 더하면은 요 자리를 계산을 하는 게 좀 한결 편해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다 이겁니다. I3B11 더하기 A1B21을 열심히 계산을 해봤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얘는 실제로는 몇 바이 몇이에요? 얘는 3바이 3이잖아요. 얘는 실제로는 몇 바이 몇이에요? 2바이 1바이 2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그래서 무조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봐봐요. 얘랑 얘를 곱할 때 여기랑 여기가 맞았어야 됐던 거 기억나죠? 똑같아요. 애초에 이거를 이제 자료 구조를 듣고 있는 누군가는 이게 재기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걸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재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쪼개져 있으니까 첫 번째로 만들어 놓은 요 연산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한 번 더 연산을 해줘야 최종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친구를 볼 때는 여거 대 여거를 보잖아요. 똑같아요. 안쪽에 있는 친구도 여거 대 여거가 맞아야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도 여거 대 여거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쪼갤 때 무조건 이쪽은 맘대로 쪼개도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쪽은 맘대로 쪼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랑 여기의 크기랑 여기랑 여기의 크기는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쪼갤 때는 무조건 사이즈를 맞춰서 쪼개줘야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B11이 아 또 잘못했어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쪼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3/2가 되니까 문제없이 연산을 할 수 있겠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맞으면 되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맞으면 헷갈려 씨. 이렇게 길이가 맞으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틀려놓고 반면교사 삼으시면 되는데 크기 맞출 때 이렇게 맞췄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여기도 비슷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세모니까 여기가 세모여야 되고 얘가 동그라미니까 얘가 동그라미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왜 거꾸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